자, 안녕하십니까. 수인쌤이에요. 우리 이제 드디어 이제 공간 벡터에 대해서 다룰 건데, 뭐 공간 벡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사실은 이제 뭐 기본 개념은 늘 그렇지만, 항상 쉽지만, 좀 응용 들어가면, 예스 드래곤 들어가면 이제 바로 무너져 버리는 단원이 또 이 공간 벡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간 벡터 개념을 뭐 잘 알면 뭐 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기본적인 공간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 나는 설명을 해주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어쩔 수가 없어. 막 계속 자기 스스로 그 자기 한계의 벽을 깨야 된단 말이야. 그 줄탁동시라고 해가지고 알 안에 들어있는 이 새가 얘가 이제 그 탁탁탁탁탁 부리를 이렇게 쪄서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미새도 이제 쪼는 거거든. 어미새도 쪄가지고 팍팍팍 쪄가지고 얘도 안에서 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탁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어미새가 쪼아주는 그 군형이랑 이 알 속에 있는 이 새끼가 쪼는 데랑 여기가 맞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알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미새는 밑에를 파. 애는 여기를 파고 있는데. 그럼 어미새가 이 치는 곳이 있잖아. 뭐 내장 쪽이야. 그럼 여기 장이 털려요. 그래서 죽어요, 실제로. 근데 이제 모성애가 이제 발휘하니까 소리 딱 듣고 대충 딱 보고 어디가 톡톡톡 한지, 아, 여기겠구나. 그래서 거기를 톡톡톡톡 두들겨서 이렇게 하고, 뭐 새끼새도 여기서 이제 맞춰보고 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때린 거예요. 이걸 이제 줄탁동시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요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뭔 말이야, 뭔 도구 싸운다 이러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특히 뭐 이제 그 초고액과외 같은 경우 이제 그 기하 벡터의 내용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문제는 많습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왜? 나 이제 한정되어 있는 어떤 2D 공간, 이게 물론 나는 3D지만 여러분들한테는 2D로 보이니까, 그래서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거의 출발점, 시발점은 이제 바로 이 공간 벡터의 이 기본 개념이다 이거죠. 아시겠죠? 바로 갈게요. 자, 집중하세요. 컨센트레이트. 응? 간다. 자, 일단은 이제 공간 벡터에 대해서 이제 뭐 기본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만 좀 확인해 보자고. 공간 벡터가 있어. A라고 하는 벡터를 이제 X좌표와 Y좌표와 Z좌표. 그래서 성분을 A, A1, A2, A3 이렇게 놓은 거죠. 또 어떤 B 벡터가 있어. 얘는 이제 B1, X좌표, Y좌표, 뭐 Z좌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무슨 말이야? 공간상에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인데, 여기 어딘가에 A라고 하는 점이 떠 있다고. 여기 A, A1, B에서 여기 이렇게 해서 이게 A점이에요. 여기가 A1, A2, A3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 또 뭐 몇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또 점이 있어요. 얘가 이제 B점이야. 얘가 B1, B2, B3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자, 잘 보세요. 벡터 A의 크기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얘만 딱 봤을 때 공간 벡터, 이제 뭐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위치 벡터라고 얘기하고, 뭐 반지름 벡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하죠. 어떤 점이 하나 딱 설정이 되면은 시발점은 항상 어디냐면 원점이에요, 원점. 얘가 만약에 1, 2, 3이잖아. 그냥 공간상에 그럼 1, 2, 3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점으로부터 해서 1, 2, 3까지 어떤 힘이 가고 있다. 화살표가 가고 있다. 원점이 시발점, 도착점이 좀점, 요점 A점이.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놈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는 뜻이에요. 벡터의 크기라고 하는 거는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하라는 뜻이야. 즉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또도독 뚝 내려와서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 요놈 제곱 해주면 이게 바로 이 벡터의 크기가 된다. 즉 길이가 된다. 선분의 길이.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왜? 이건 중학생도 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일 때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구해봐. 이 대각선의 길이. 직육면체에서 대각선의 길이 구해봐.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얘가 밑면이 따다다다닥 가서 뚜두두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는 요 삼각형을 보셔야 되는데 얘가 수직이에요. 그러면은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의 제곱하면 요 길이의 제곱이 나오죠. 근데 밑에 있는 요 놈도 여기가 또 직각삼각형이라서 이 길이의 제곱은 결국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에요. 그럼 결국 이 길이의 제곱에다가 이 길이의 제곱 더한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를 씌워준 거니까 얘가 바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루트 x1의 제곱, y1의 제곱, 그 다음에 z1의 제곱, a1 제곱, a2 제곱, a2 x좌표의 제곱, y좌표의 제곱, z좌표의 제곱 해서 다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그게 바로 원점으로부터의 길이가 되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벡터의 크기. 응? 벡터의 크기를 어떻게 표시했어요? 벡터의 크기를 표시한 방법도 봐봐. A 벡터의 절대값을 씌웠어요. 이게 A 벡터의 절대값 씌웠으니까 절대값이라 하면 0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공간 좌표상에서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점 A까지 향해 나가는 이 원점으로부터, 중점이죠. 중점이 아니라 X축, Y축, Z축이 만나는 이 교점, 이놈으로부터의 거리를 절대값 A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X차의 제곱. X가 아니라 X의 제곱, Y의 제곱, Z의 제곱 하면 바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나온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시면 선생님 벡터의 크기는 이게 또 나와 있는데요. 얘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어떤 점만 가지고 나와 있어. A 벡터라고 하는 점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얘들 사실은 시점이 중심이 아니라 시점이 원점인 어떤 점의 좌표만 나왔으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시점이 원점인 놈으로부터의 거리, 이거를 이제 벡터의 크기 절대값 A 이렇게 쓴 거고요. 절대값 A 벡터.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시점이 나와 있죠. 자, 절대값 나와 있고 A, B에 이렇게 돼 있지. 얘가 시점이고 얘가 종점이란 말이야.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제 점 A가 있고 여기에 점 B가 있어. 공간상에 지금 점 A랑 점 B가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놈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랑 똑같은 거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 Z차의 제곱. 이렇게 구한다 이거죠. 별거 아니죠? 벡터의 크기 별거 아니에요. 시점이 원점이면 그냥 X제곱, Y제곱, Z제곱 해주면 그때고, 시점이 뭐 공간상의 한 점이고 또 한 점이 여기 또 있다. 그래서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을 이용해서 X차의 제곱, Y차의 제곱, Z차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거. 벡터의 상등. 자, 어떤 벡터 A 벡터와 어떤 벡터 B 벡터가 완전히 같은 벡터면 당연히 성분도 같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뭐 복소수의 상등 뭐 이런 것도 있고, 기억나요? 뭐 무리식의 상등 이런 것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 루트 2는 3 더하기 2 루트 2가 있다. 단 A, B는 유리수. 그러면 A는 3, B는 2 이런 식으로 가듯이 만약에 어떤 A 벡터가 있는데 A, B, C라는 벡터가 2, 3, 5다. 그럼 A는 2, B는 3, C는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벡터의 합차. 어떤 벡터와 어떤 벡터를 더하세요. 그러면 성분으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성분끼리 더하고 빼고 하시면 되고, 실수배도 마찬가지죠. 벡터가 성분 A, B, C로 나와 있으면 그놈의 X 성분에다가 뭐 K를 곱하고 Y에다 K 곱하고 Z에다 K를 곱해주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뭐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 벡터라고 해서 우리가 그 벡터를 뭐 새로 접하는 건 아니잖아. 왜? 좌표 평면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벡터를 배웠기 때문에 공간 벡터는 거기서 뭐만 추가된 거야? Z만 추가됐다. 뭐만 추가됐다고? Z만. 이해됐죠? 좋습니다. 자, 어쨌든 선생님 얼굴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조만간 이제 추석이 되는데, 언제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순식간에 확 변해 있을 겁니다. 뭐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 몸무게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20대에 훈훈했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찾아서 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자, 그 다음 개념 이제 보시면, 자, 벡터의 내적. 벡터의 내적도 별거 아니다. 너의 적, 나의 적, 너의 적, 나의 적, 내 적. 뭐 이건데. 자, 내적도 우리가 공간 벡터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아니고 이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적의 개념에 Z만 하나 추가된 거다. 이 얘기죠. 그렇죠? 내적은 어떻게 하냐? 자, A 벡터란 놈과 B라고 하는 벡터가 나와 있을 때 A 벡터라니,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그 공간 도형 말고 이제 좌표 평면에서도 내적을 제가 알려드린 것 같은데, 혹시나 노파심에 얘기하면 자, 좌표 평면을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점이 있어요. 이게 A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이게 B점이에요. 원점부터 이렇게 연결한 벡터를 우리는 A 벡터라고 치고, 원점부터 여기까지 연결한 벡터를 우리는 B 벡터라고 쳐요. 이해되죠? 여기까지? 근데 내적이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이 내적이라고 하는 놈은 여기다가 이제 도트를 찍는다고, 점을 찍는다고, 도트 곱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외적이라고 하는 거는 A 벡터 여기다 크로스 곱을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것도 곱하기고 이것도 곱하기 아니에요 이러지만, 벡터에서는 내적이다 외적이라도 다릅니다.
근데 물론 이제 외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도 이제 그 학원에서는 실제 오프라인 학생들한테는 가끔씩 이제 내적을 써주긴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적 몰라도 돼요. 왜? 완전 교육과정 밖이에요. 그러니까 가끔씩 아주 어떤 또라이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뭐 외적으로 풀었는데 외적이 뭐예요? 야, 필요 없는 거야. 너 괜히 현악한 척 하지 마. 아니 니네 학교 선생님. 정말 어이없네. 그분이 외적을 했다고? 그래 그럼 모멘트까지 가지 뭐. 토크까지 한번 가지 뭐. 이렇게 되면 입 다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어차피 국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외적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적 아느냐 모르냐는 평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굳이 그걸 가지고 꼭 댓글 다는 애들 선생님 그래서 외적이 뭔데? 궁금하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세요. 내인연한테 벡터의 외적 어떻게 내는지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거 몰라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푸는 게 사실 정상적인 사고의 알고리즘이에요. 문제도 그렇게 나와요. 얘가 내 외적을 모른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문제를 나오는 거지. 외적 알고 있으면 빠르게 풀 수 있어? 그런 문제를 뭐 수능에서 출제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내적은 도트곱을 이용해서 가는 거고요. 이놈은 정의가 뭐냐면 자 보세요. A 벡터라고 한 놈과 B 벡터를 내가 내적해 주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곱해줬어. 이게 무슨 말이냐? A 벡터의 크기는 바로 이 길이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이 길이. 이 길이가 바로 A 벡터의 크기예요. 그 다음 B 벡터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얘기해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해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가 붙었어. 코사인 세타는 왜 곱해줬을까 이거죠.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각 A, O, B를 세타라고 한대. 즉 A, O, B 이 사이에 껴있는 각도를 세타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왜 여기서 갑자기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요 선생님? 이 각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좀 달라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내적의 정의가 뭔지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중요해요. 자, 내적은 뭐다? 내적은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내적은 뭐냐면 어떤 벡터의 내적은 한 벡터를 기준으로 하고 한 벡터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벡터를 그 벡터에 정사형시킨 길이들의 곱이에요. 뭐라고? 다시. 자, 한 벡터를 기준으로 잡고 다른 벡터를 그 벡터에 정사형시킨 이 벡터의 크기와 원래 기준이 됐던 벡터의 크기들의 곱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라고?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한 벡터가 있어. 그럼 얘도 크기가 있겠죠. 길이가 있겠죠. 얘랑 곱할 건데 누굴 곱할 거냐면 또 다른 벡터가 있어. 이 벡터를 원래 있던 이 벡터를 기준으로 삼고 위에서 아래로 정사형시킨다고. 그림자를 쐰다고. 그랬을 때 이 벡터의 크기가 있을 거냐. 즉 길이가 있을 거냐. 방금 전 거의 크기랑 지금 거의 크기를 곱해준다.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의 정의예요. 그럼 잘 봐요. 잘 봐봐. 왜 그러면은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나왔는지 알아요. 잘 보세요. 내가 얘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을 정사형시키잖아? 그럼 내가 얘가 수직으로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해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해돼요? 정사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위에 어떤 태양을 딱 놓고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수직으로. 그럼 그림자가 얘가 밑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오겠죠. 맞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길이와 원래 이 길이를 곱해준 거가 바로 벡터의 내적이야. 근데 이 길이는 뭐냐면 내가 별표라고 놓잖아? 그럼 요 삼각형을 쳐다보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 삼각형을 쳐다보면 이 길이를 별표고 요 길이가 지금 현재 A 벡터의 크기거든. 여기가 지금 세타거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표현해 보시면 코사인 세타는 벡터 A분의 그쵸? A 벡터의 크기분의 별표가 나와요. 그럼 별표가 뭐야? 바로 A 벡터의 크기가 여기다 곱해진 거니까 결국 별표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죠. 얘랑 누구랑 곱하라고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B 벡터를 곱하십시오 이거죠. 그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거죠. 이해됐어요? 벡터를 곱하긴 곱하는데 곱하는 거야. 근데 그냥 곱하는 게 아니고 이 길이가 만약에 여기가 5잖아? 이 길이가 4잖아? 4. 근데 얘를 떨어뜨렸더니 여기가 1이잖아. 맞아요?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을 해주면 5 곱하기 여기 수직이에요. 5 곱하기 4가 아니라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 길이 1을 곱해줘야 돼.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벡터의 내적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 어떤 길이, 크기, 숫자가 나오는 거고 정사형의 준 놈의 길이, 크기,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숫자 곱하기 숫자가 되니까 얘는 그냥 숫자가 나와요. 벡터의 내적값은 벡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수가 나와요. 수. 크기 곱하기 크기가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3이 나오기도 하고 5가 나오기도 하고 5벡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3벡터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알겠어요? 그냥 숫자가 나온다. 선생님 그럼 음수가 나올 수도 있나요? 당연히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왜냐면 음수는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요. 1로 가는 벡터가 있고 이번에 1로 가는 벡터가 있어. 근데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3이야. 그럼 이 벡터와 이 벡터를 내적해 주세요.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치면 선생님 A 벡터 내적 B 벡터는 얼마인가요? 어떻게 되냐면 한 벡터를 기준으로 잡고 얘가 편하니까 그래서 기준으로 잡아서 얘를 연장선을 쭉 그으세요. 그래서 얘를 거기다가 수직으로 그림자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방 세웠더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길이가 2가 나왔어. 오케이? 그럼 그 크기들의 뭐라고 그랬어? 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5 곱하기 2. 아, 선생님, 얘는 5 곱하기 2인데요. 문제가 있어. 뭐냐면, 요 벡터와 요렇게 가는 벡터는 서로 무슨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출발한 거니까 떨어뜨린 놈도 일로 가려고 한단 말이야. 따라서 반대 방향인 벡터들끼리 곱해질 때는 부호가 음수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10이 돼야지 답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면 얘가 이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제 4고 얘가 떨어뜨렸더니 여기가 이제 3이야. 같은 방향이야. 그럼 얘도 1로 가는 거고 얘도 떨어뜨려도 1로 가는 거니까 5 곱하기 3에서 15가 되는 건데 반대 방향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떨어뜨린 게 만약에 2다?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2만 하는 게 아니고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벡터의 내적. 이해됐어요? 자, 이게 벡터의 내적의 크기를 갖고 하는 정의고. 두 번째. 자, 이번엔 벡터가 성분이 나와 있을 때의 내적이에요.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사실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벡터의 내적 정리 혹은 뭐 벡터의 내적 증명 이렇게 보시면은 왜 성분끼리 이렇게 곱해져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2에서 배우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그 중에서 코사인 법칙 걔를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건데 그냥 얘는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냐면 A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이 X좌표, Y좌표, Z좌표가 나와 있고 B라고 하는 벡터의 성분이 X좌표, Y좌표, Z좌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원래 A 벡터, B 벡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성분으로 나와 있잖아. 그놈의 좌표가 나와 있잖아. 그럼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 어떻게 하냐면 X좌표끼리 곱하세요. X좌표끼리. X좌표끼리 곱하세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또 곱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 Z좌표끼리 또 곱하세요. 그래서 걔네들만 더해줘도 그 벡터의 내적값이랑 일치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난 시간이 남아. 돈나 남아.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아주 풍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벡터의 내적의 증명을 검색하셔서 다 이해하시고 혼자서 집에서 연습도 해보고 친구들한테 야, 너 벡터의 내적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 이런 신방세야 이러면서 깝죽거리기도 하다가 이제 강목으로 뒤통수 맞고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거죠. 자, 그러셔도 됩니다. 뭐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어쨌든 증명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벡터를 내적해야 될 때는 성분으로 나와 있을 때는 성분으로 가라. 근데 성분으로 안 나와 있을 때는 그냥 요놈의 크기를 가지고 가라 이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첫 번째 거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A 벡터 내적 B 벡터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때 얘를 1로 넘겨버리면 즉 이놈의 분모로 들어가 버리면 얘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얘는 자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 해버리면 얘가 뭐가 나와요? 코사인 세타 나와요. 얘만 살짝 응용시킨 거예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두 벡터가 이루는 세타에 관련된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가 성분으로 나오잖아? 그럼 요 놈은 뭐로 표시해야 되냐면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그 다음 곱하기 루트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 더하기 B3의 제곱 분의 그 다음 실제 내적하는 거니까 A1 곱하기 B1 더하기 A2 곱하기 B2 더하기 A3 곱하기 B3가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언제? 성분으로 나타날 때는 이렇게 쓰시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벡터의 내적과 크기를 알고 있으면은 벡터의 내적 값을 알고 크기를 알고 있으면 그 둘이 이루고 있는 세타 값도 알 수 있다. 세타 값,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결국 세타를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미적분 2까지 이해하신 분들은 아마 충분히 쫓아올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 거. 그 다음 개념은 이제 또 뭐가 있냐. 뭐 벡터의 내적의 성질인데 여기는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공간 벡터에서 내적의 성질은 지금 교환 법칙이 성립하다. A 내적 B나 B 내적 A나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또 결합 법칙이죠. 뒤에 거를 먼저 더해서 나중에 내적하나, 내적한 것끼리 더하나 꽃받다. 꽃받다가 아니라 똑같다. 그 다음 K배에 실수한 거, 요 놈도 이것도 약간 결합 법칙이긴 한데 저거는 K배에 실수한 거 A 벡터를 하든지, 그 다음에 A 벡터 B 벡터를 내적한 다음에 K배 하든지, 그 다음에 B 벡터에다 K배 한 다음에 내적하든지, 어쨌든 결과는 다 똑같다. 상수는 그냥 만배로 그냥 촉촉촉촉 가겠다 이거죠. 이걸 갖다 이제 리니어 선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필수 예제가 아니라 이것도 설명했는데, 자, 구 공간 벡터들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의 크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고, 그리고 어떤 벡터가 만약에 수직이잖아요. 어떤 벡터가 수직이잖아. 이 벡터와 만약에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가 수직이잖아. 그럼 정사형 해주면 얘는 점으로 돼요. 점. 즉 길이가 없어. 0이 돼. 그래서 이거 곱하기 0이 돼서 수직인 경우에는 벡터의 내적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벡터가 이렇게 돼서 90도입니다 라면은 내적의 결과는 0이 되는 거고, 당연하게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고 Z좌표끼리 곱해서 더한 것들, 얘네들이 벡터의 내적이니까 그 놈을 다 더해줘도 0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됐어요? 그 다음 어떤 벡터가 평행합니다. 이 벡터가 평행해요. 그럼 결국 정사형 시켜도 이 길이랑 이랑 똑같으니까 얘가 만약에 5고 얘가 만약에 3이면 그냥 답은 5 곱하기 3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답은 마이너스 5분의 3이 아니라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같은 방향이면 3, 5, 15가 되는 거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라는 게 아니고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다. 이해됐어요? 자, 이제 필수 예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 또 쳐다보니까 참 이게 좀 불편한 게 칠판이 이게 유광 칠판이라서 좀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 옆에서 보면 이게 거의 안 보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칠판을 싹 다 바꿔야 돼. 근데 웃긴 거는 이게 프로젝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강의들, 저번 거 말고 최근에 찍은 강의 말고 뭐 한 달 전에 뭐 올렸던 그 강의들을 보면은 빔이 볼만하죠. 볼만해.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 볼만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번지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빔 프로젝터가 성능이 되게 좋은 프로젝터예요. 이게 5,000안시인가 그래요. 거의 금액이 뭐 한 100만 원 돈 한 그 빔 프로젝트고, 예전에 프로젝트는 2,000안시가 그래서 좀 싼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성능 더 좋은 걸로 바꿨는데도 이 정도예요. 그래서 칠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거죠. 기승전 돈입니다. 자, 여러분 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용돈 때문에 엄마 지갑에 한번 열어보고 얼마 있는지 확인하고 아빠 지갑도 한번 열어보고 그러시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어쨌든 자, 돈은 중요한 거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거의 전부에 가까워요. 네. 물론 이제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자, 농담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안 좋은 거는 걸러 들으세요. 농담이에요 다. 자, 그림의 직육면체 ABCD EF GH에서 자, 열로 가는 벡터를 열로 요즘 유행하는 건데, 그쵸? A 벡터라고 치고, 그 다음 열로 가는 벡터를 이제 B 벡터라고 치고, 그 다음 열로 가는 벡터를 이제 C 벡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보고 지금 뭐 하라 하냐면, 야, 너 이 G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로 한번 표현해보고, 그 다음 BG 벡터도 표현해보고, AG 벡터도 어쨌든 이 문제 세 개의 벡터를 A 벡터와 B 벡터와 C 벡터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자, 갑니다. EG 벡터는 어디냐면 여기가 E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G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슉슉 가서 여기까지 가는 요 벡터입니다. 이 벡터는 뭐야? 벡터의 성질에 의해서 평행이동 시켜버리면 여기에서 출발해서 일로 가는 거니까, 아니 일로 한번 갔다가 일로 내려오면 되죠. 맞죠? 근데 이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벡터가 이게 B 벡터랑 똑같은 거잖아. B 가고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오르는 건 A 벡터랑 똑같잖아. A 벡터죠. 따라서 EG 벡터라고 하는 거는 결국 B 벡터 더하기 A 벡터다. 순서 바꿔도 되는 거니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다.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이해됐죠? 에이 쉽네.
쉬워. 늘 그렇듯이 시작은 쉬워. 근데 아마 인강 들으신 분 중에 이제 초고액과의 기백을 교재를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 강의가 없을 뿐이지 책은 다 있어요. 온라인 강의가 없을 뿐이지 사실 그거 가지고 제가 온라인에서 수업, 오프라인에서 수업 다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고액과의 기백 강의를 듣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뭐야? 태권도 태극 일장 뭐 이렇게 나는 연습했는데 갑자기 고려 막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초등학교 수학 배웠는데 갑자기 대학교 수학 배운 느낌입니다. 기하 벡터. 자, 그 다음. 자, BG는 뭐냐? BG. B에서부터 G로 가는 거니까, 여기가 B고, 여기가 G예요. 이거죠. 에이, 이것도 쉽네. BG 벡터는 물론 어떻게 하는지 다르겠지만, 일로 한번 갔다가 여기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일로 가는 벡터가 B 벡터가 되는 거고, 일로 가는 벡터는 얘랑 평행한 벡터니까 결국 C 벡터가 되겠죠. 따라서, 벡터 BG는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다음 마지막 AG 벡터. A에서 G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AG 벡터. A는 여기 있고, G는 여기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요 벡터를 표현해 보세요. 이거죠. 에이, 뭐 쉽구만도. 얘는 뭐야?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갔다가 가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물론 뭐 순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난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아래로 갈래요. 이래도 되고. 뒤로 가고 아래로 가고 옆으로 갈래요. 이래도 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똑같아. A 벡터, B 벡터, C 벡터다. 따라서 AG 벡터는 A 벡터 더하기 B 벡터 더하기 C 벡터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어떤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꿔서 이걸 이제 우리가 치환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 분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가는 벡터를 굳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적의 성분을 이용해서 뭐 90도가 되는 거 이걸 뭐 없애는 게 있거든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에이 뭐 그냥 그러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벡터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2번. 자, 필수예제 2번 보면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에서 어쩌고 AD는 2, AE는 6, CD는 4이고 점 I는 직사각형 EFGD에 EFGH의 두 각선의 대각선 교점입니다. 자, 내가 구할 게 뭐냐? 야, 너 CI 벡터를 구하는데 CI 벡터는 LHE 더하기 MHG 더하기 NHD 벡터라고 합니다. 이때 세 실수 LMN의 합을 구해보세요. 그랬어요. 뭐라고? AD는 2고 AE는 6이래. AD는 2고 AE는 6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림을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림을 보면 어머! 뭐 그림 다 이미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요 길이가 AE가 얘가 2입니다. AD가. 그 다음에 요 길이가 4예요. 4. 이해됐죠?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면 CI 벡터. 여기가 C고 여기가 I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쪼쪼쪼쪼쪼 가는 요 벡터를 이 벡터를 표현하래. 근데 어떻게 표현하라고 그랬냐면 주인공이 이제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H에서 E로 가는 벡터야. H가 어디야? 여기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벡터. 와. 그 다음 HG 벡터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요 벡터. 와. 마지막 HD 벡터야. H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벡터. 이게 벡터로 얘를 표현해 봐라 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방금 전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난이도가 갑자기 좀 확 올라온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차근차근 가요. 아시겠죠? 차근차근 갑니다. 자, 얘는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일단 내려와야 돼. 그 다음에 여기로 가면 돼. 끝이죠. 선생님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내려오는 벡터는 뭐야? 올라가는 벡터가 이게 HD 벡터거든? 이걸 잠깐만 C 벡터라고 놔둘게. 요걸 A 벡터라고 치고 요거를 B 벡터라고 칠게요. 됐죠? 자, 올라가는 벡터가 C 벡터입니다. 그럼 내려가는 벡터는 뭐예요? 올라가는 벡터가 C 벡터면 내려가는 벡터는 뭐야? 대답. 마이너스 C 벡터지. 얘는 반대 방향이니까 방향만 반대고 크기는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C 벡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C에서 I까지 가야 되는데 얘는 일단 마이너스 C 벡터가 하나 필요해요. 마이너스 C 벡터를 일단 하나 써놓고 오케이?
마이너스 C벡터를 하나 써놓고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밑에 있는 이 밑면이 직사각형이고 밑에 있는 밑면이 직사각형이고 내가 구한 거는 이 직사각형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의 성질을 잠깐만 기억해 보시면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라는 게 있어요. 그쵸? 물론 당연히 이 네 개의 길이는 같겠지만 그러면 이 길이의 2배를 해주면 얘가 돼. 이해됐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길이를 구해서 그놈의 절반을 해주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구할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이거 더하기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벡터가 나오잖아. 그럼 이 벡터가 뭔데? 얘는 여기로 가는 게 B벡터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이 벡터는 마이너스 B벡터가 될 거고. 그럼 거기다가 A 벡터를 더해주면 바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B벡터와 더하기 A 벡터를 더해줘요. 그럼 뭐가 된다고? 이놈이 된다 이거죠. 난 근데 그거에 뭐만 필요해? 절반만 필요해. 그래서 2분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A 벡터고 요 놈이 이제 B 벡터고 요 놈이 이제 C 벡터예요.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간 거야. 이것만 정리해 주시면 끝났네요. 얘는 플러스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A 벡터. 그 다음 플러스가 아니라 여기는 백이죠. 마이너스 2분의 1 B 벡터. 그 다음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 이게 바로 L, 이게 M, 그게 N이 되니까 결국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여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없어져서 답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답 맞니? 왜 답이 음수가 나오니? 답 맞네요. 그쵸? 맞습니다. 됐어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3번의 왼쪽 문제. 자, 3번의 왼쪽 문제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3번의 이제 중간 거부터는 이제 문제 있더라고요. 강의가. 자, 3번 왼쪽 문제 갈게요. 두 벡터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 어떤 벡터의 크기를 구하세요. 이랬어요. 자, 잘 보세요. 먼저 벡터가 뭐가 나와 있냐면 성분이 나와 있어. 성분이 나와 있어. A 벡터라고 하는 것과 B 벡터의 성분이 나와 있어. 그럼 난 성분 갖고 노는 거예요. 성분. 성분을 줬으면 성분 갖고 놀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TV 리모컨을 주고 나서 드론을 조종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TV 리모컨을 준 이유는 TV 갖고 놀란 얘기야. 성분을 준 이유는 성분 갖고 놀란 얘기예요. 자, 잘 봐요. 나는 벡터의 두 개의 성분을 알려줬는데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게 이놈의 크기예요. 벡터의 크기라고. 벡터의 크기. 이해됐어요? 그럼 일단 이 벡터를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 자연스럽게 갑시다. 자연스럽게. 물론 제기되는 여러분들이 제기할 만한 그 질문이 몇 개가 지금 떠올리긴 선생님 왜 그렇게 푸시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있지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러면서 체득하는 게 중요해. 체득. 저기는 원래 저렇게 푸는 거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나는 저렇게 안 풀었는데 왜 선생님 저렇게 풀었지? 뭐야 혼란스러워. 이러시면 안 돼요. 제 풀이를 보시고 맞아. 그러네. 그러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잘 보세요. 먼저 얘를 정리합니다. 얘는 3A 벡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A 벡터 나오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얘랑 전개해서 여기는 플러스 4B 벡터가 나오죠. 그럼 얘를 정리할 거야. 그럼 얘는 A 벡터가 나올 거고 더하기 4B 벡터가 나오죠. 선생님 A 벡터 더하기 4B 벡터 how can I solve this problem 하지 마시고요. 얘 성분이 나와 있어. 얘가 뭐냐면 지금 1, 마이너스 3,2예요. 얘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더하기 4 곱하기 B가 지금 1,0이에요. 그러면 벡터가 성분끼리 나와 있어? 그럼 얘는 1 그대로 놔두시고요. 요 놈은 4랑 곱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4,1,0이거든. 한 번 더 쓸게 그냥. 1, 마이너스 2랑 이 벡터의 성분과 얘를 더하세요 이거예요. 아니 벡터와 벡터끼리 어떻게 더해요?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하고 Z좌표끼리 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 돼요? 5 되죠. 얘랑 더하면 얼마 돼요? 얘는 마이너스 2 되나? 얘랑 더하면 마이너스 2 되죠. 그 다음 얘랑 더하면 뭐가 돼요? 얘는 플러스 2가 되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여기 4죠, 4. 그렇죠? 여기 4, 0이니까. 그러면 얘랑 더하면 1 되죠, 1. 됐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벡터는 5,1,2라고 하는 벡터예요. 이 벡터의 뭘 구하라고? 크기.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나요? 얘는 좌표 평면상에 5,1,2 이렇게 올라와 있는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고
얘의 뭘 구하라는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길이. 원점으로부터의 길이. 요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각선의 길이 어떻게 구하죠? 당연히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해주면 얘는 25 더하기 5가 되니까 루트 30. 정리 안 되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서 벡터의 크기를 구한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3- 이제 중간 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벡터의 나머지 뒷부분까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타원 뭐 포물선 뭐 쌍곡선 뭐 어렵다고 개소리를 개소리는 아니고 보니까 중간에 앞에 좀 개념 부분이 좀 잘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렵진 않은데 일단 시간을 좀 내서 2차 곡선 부분의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리는 걸로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찍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공부하시느라 고생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홀쭉한 모습으로 만나봬요.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 우린 다음에 봐요. 안녕. 삥. 삥. 왜 안 꺼져? 안녕.